네, 반갑습니다. 12월 19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서히 퍼지는 냉기, 난 분명 말했다. 언론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보도 자료를 뿌려대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재개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내보냅니다. 그 이면에 4% 중반이라는 금리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냉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 기준으로 제가 보합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0.01% 상승. 하지만 82주간의 상승세를 달려오던 서울의 전세 가격이 보합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부산보다 상태가 더 좋은 인천, 더 좋을 것 같은 인천, 낙폭 장난 아니죠. 자, 부산은 지난주보다 낙폭은 아주 미세하게 줄여 있는 형태. 하지만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냉기가 장난 아니게 퍼졌다. 전부 다 영하권입니다. 전부 다 영하권. 아마 내년에도 제가 이런 제목을 달지 모르겠어요. 술래 불사춘. 봄이 오되 봄이 오지 않는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고 미국이 금리를 0.25%나 인하했다고 하는데 와이카노 싶었는데요. 덧붙여진 말이 무서웠습니다. 내년 기준금리 2번만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미국 10년물 채권금리를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국은 미국이 어찌 됐건 간에 환율이 미쳤습니다. 폼 미쳤습니다. 15년 7개월 만에. 15년 7개월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국제금융위기. 그때만큼 지금 한국은 위기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수준. 1년 전과 대비했을 때 10%나 올라 있는 상태. 기름값은 4% 떨어져 있는 상태. 요거 두 개만 놓고 봐도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면은 왜 내년에 2번밖에 안 줄인다고 하는지 일견 이해가 갑니다. 물론 또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10년물 국채 금리 4.5%의 의미가 10년 동안 향후 10년 동안 이자를 4.5%, 4.5%, 4.5%, 4.5% 계속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정세를 보이지 않고 이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떨어진다고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저금리 세상이 온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국채 사면 대박 납니다. 근데 종잡을 수가 없어요. 또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큰 거 한 10억짜리 아파트 지난 1년 반 동안, 한 2년 동안, 한 2년 전 대비 한 1억 한 10% 정도 올랐어. 근데 달러로 환산해놓고 보면요. 제자리 걸음입니다. 나머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아파트들 달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최소한 10% 손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근데 제자리 걸음도 못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모습입니다. 한은은 경고합니다. 한국 잠재 성장률 1%대 추락. 올해도 1%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더라도 성장률, 이 주택 건설 부분을 빼놓고 보면 하여튼 엉망입니다. 국민연금 화냈지. 달러를 깔가 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쿠팡알리 요거 좀 이용해 주세요. 제발. 네, 매도 물량 6만 100개. 심상치 않은데요. 목요일 치고는 심상치 않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2,009건. 지난달과 견주어 봤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한 97, 8% 정도 완료된 상태인데요. 거래량이 20% 이상 감소해 있는 상태.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다음 달의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드는 거래량에서 또다시 줄어든다. 1,800건대까지도 바라봐집니다.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제가 연초에 까만색으로 시뮬레이션 해놓았던 연말이 되면 거래가 이렇게 다시 줄어들 것이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또 연말이나 혹은 연초에 다시 이렇게 까만색 시뮬레이션 한번 그려볼 텐데요. 아마 이런 형태, 요게 기준선을 2,000으로 놓고 본다면 2,000 아래쪽에서 빌빌대다가 또다시 한 3개월 정도 반짝했다가 다시금 이 추락하는 형국.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그릴 듯합니다. 언제와 닮았나요? 2022년과 닮아 있나요? 요 유사한 차트를 그릴 듯합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은 증여라든지 이렇게 메리트 있는 거래량을 잠깐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생겨났지만 내년에는 딱히 정책 자금이 그 이전 대비 늘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대출 시장이 딱히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2022년 같은 시장이 도래했다? 아파트 경매는 지금 역대급으로 늘어나 있는 상태? 금리는 2020년에 금리 대출 낸 사람, 초저금리로 대출 낸 사람이 4% 중반대 이 변환된 금리를 만난다? 시장은 급속하게 냉각될 수도 있습니다. 돈 풀어서 시장을 부양한다? 지금도 원화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걸요. 오늘 서울의 거래량 충격적이었죠. 네, 99건. 이런 거래량을 보기 참 힘듭니다. 99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 거래량은 3분의 1 토막이 이미 나버렸습니다. 비싼 거 안 산다고요? 누가 집 사는데 요새 뭐 코인으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거래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만 그 외에 대다수들이 근로자가 근로소득으로 돈을 모아서 뭔가를 도모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고가 아파트 거래량 많이 줄어든 모습 보고 있고요. 그것도 신축이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예, 분양권 거래량 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분양권 줄어드는 가운데 높아지는 거 있더라. 직거래 비율만 높아지고 있더라. 자, 지난달 대비 분양권 거래량 20% 정도 감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거래가 20-30% 감소하는 이런 상황. 충격의 연속입니다. 내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 풀리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미 달라들었어야 정상이에요. 달라들고 있지 않아요. 그나마 받쳐주는 전세 거래량 요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월세 비중 중에서 전세 비중도 약간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1.1, 1.2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나마 전월세 비중이 살짝 높으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 전세 가격 빠지고 있는데 주간 실거래 지수는 플러스 0.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이해를 못하겠다. 실거래 가격 짚어볼게요. 네, 싼 전세를 많이 찾고 있구나. 비싼 전세 찾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 금리 높아지는 거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4% 중반이에요. 전세사나 월세사나 별반 차이도 안 날 정도라는 느낌. 근데 지금의 전세도 대다수가 정책자금을 이용한 전세가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월세 거래량이 급감했구나. 대구와 부산이 요걸 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 거래량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네, 실거래 가격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제일 비싼 아파트 2002년 23년 차 58평 12억 58평 12억 일부 이렇게 막 저점 대비 막 한 1억씩 2억씩 반등해도 달러화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야 본전치기밖에 안 되네. 센텀 비스타동은 고점 대비 30% 25% 고점 대비 60% 직거래 이런 것들 이런 가격 시장 좀 교란되는데요. 그 외 아파트들 모든 차트가 1년 반째 횡보. 저는 이거 횡보 한 3년은 더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급락이 분명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하여 분명히 또다시 급하게 파는 사람들 나온다. 경매가도 지금 힘 못 쓰고 있어요. 경매도. 사실 경매까지 가서 물건을 떨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요. 빈손이 돼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끝끝내 버틸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 일확천금도 맛봤을 것이고 그리고 큰 손실도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이지 무조건 우상향은 아니더라. 차트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니는 뭔데 고점 대비 40%? 이 힘 못 쓰죠. 예. 20년 차 LG 메트로시티 남구 용호동 힘 못 쓰는 거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매번 한 번씩 이렇게 바짝 가격이 상승하면 우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면 또 여지없이 떨어진 거래 가격이 나타나고 한 개 올라가면 우와 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떨어지고 오락가락 계속 그것이 반복이더라.
오늘 비싼 아파트 별로 거래 없었죠. 갑자기 2억대 아파트, 싼 아파트 가격 수두룩 합니다. 그럼 싼 것도 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투자, 뭐 열기가 1억 고 그런 거 다 온데간데 없어요. 얼죽 신인 이런 것도 온데간데 없어요.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뾰족한 수가 딱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 직장에 붙어 있는 게 1순위고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 취업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 대기업들이 성한대가 잘 없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